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 나라를 상대로 이제 관세 카드까지 또다시 동원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유럽에서 80년 역사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을 뒤로하고 미국과 군사, 경제, 디커플링까지 각오해야 될 상황에 내몰고 있는 유럽인들의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커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 인사이드 USA의 첫 소식입니다. 네, 안보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실적인 판단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의 국방비 대폭 증가 요구 등에 응하면서 트럼프 달래기에 그동안 주력해왔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언급할 때 마치 미국은 나토의 구성원이 아닌 것처럼 타자화해 말하곤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종전한 추진 관점에서도 미국은 나토와 러시아 사이 중재자로 스스로를 규정한 데 이어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유럽으로 눈을 돌려 이 동맹국인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넘기라는 요구를 노골화하자 더는 그를 설득해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유럽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이 불가능한 한계선을 넘었다면서 이제는 관계 악화를 감사하더라도 강한 반격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 유럽 당국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상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협박을 한다면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고 사안을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한계에 이미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이미 미국과 유럽 간의 대서양 동맹은 균열을 넘어 붕괴 수준까지 악화됐다는 평가입니다. 국제 싱크탱크인 유럽 외교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유럽인의 16%만이 미국을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답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2024년 21% 대비 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리기로 합의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밀린 측면도 있지만 대서양 동맹이 미래의 불안을 느낀 유럽 스스로 군비 증강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기가 커진 유럽연합과 유럽 각국들은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화한 관세 압박 속에서 최대 시장인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경제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강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남미 공동시장과 인도, 이런 나라들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막판 단계에서 추진 중인데요. 이는 트럼프 무역전쟁에 맞서 메가 FTA로 새 활로를 찾고자 하는 유럽연합 차원의 노력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유럽과 미국 모두에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해 단기간에 결별 단계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위성이나 정찰 자산에로부터 핵 전력까지 미국의 안보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력을 계속 끌어내야 될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라는 평입니다. 네, 그린란드 병합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에 반대하는 영국, 이 차고스 제도 반환을 놓고 멍청한 결정이라며 이 그린란드를 취득해야 되는 아주 수많은 이유 중 하나라며 또다시 맹공을 펼쳤습니다. 미국과 영국 간의 갈등이 이어집니다. 네, 영국이 1965년 식민지였던 모리셔스에서 차고스 제도를 분할하면서 1968년 모리셔스가 독립하고 또 차고스 제도는 영국령으로 남았었는데요. 이 모리셔스는 영국의 마지막 아프리카 식민지로 불리는 차고스 제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국제사회도 반환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가 2019년 영국이 반환해야 된다고 판결까지 했었는데요. 이후 키어 스타머 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인도양에 있는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고 제도 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군사기지를 최소 99년간 통제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영국과 미국 합동 군기지는 미국에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리셔스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차고스 제도 반환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키어 스타머 정부는 지난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사실상 확보하게 됐었는데요. 당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해 5월 협정 체결에 대해 미국과 영국 관계에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성명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채 안 돼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딴지를 걸고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충격적이게도 우리 멋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 영국이 중대한 미군 기지가 있는 차고 수제도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모리셔스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줘버릴 계획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완전히 나약한 행위에 주목하지 않을 리 없다며 이들은 오직 힘만 인정하는 국제 강대국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의 리더십 하에 미국이 단 1년 만에 전에 없이 존중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극히 중요한 땅을 줘버리는 건 대단히 멍청한 행동이며 그린랜드를 미국이 취득해야 되는 아주 수많은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덴마크와 그 나라의 유럽 동맹국들은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1년 만에 말을 바꿔 차거 수제도 반환 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가 직접 언급했듯이 그린랜드 문제와 연계해 영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랜드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린랜드를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비난에 영국은 이미 미국 등 주요 동맹국들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아 안보상 이유로 체결한 협정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 자, 앞서 전해드린 대부분의 소식들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랜드 병합 때문에 불거진 상황들인데요.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확보와 또 관련된 합의가 없을 경우 유럽에 대한 관세 계획을 100%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또한 그린랜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자, 이미 북대서양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 노르드가 파견한 미군 군용기 역시 그린랜드에 도착하고 있고 덴마크 또한 추가 파병에 나서는 등 그야말로 그린랜드를 둘러싼 갈등의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갈등의 그린랜드 관련 소식 좀 더 전해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8개 나라에 대한 관세 위협을 거둘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랜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했는데요. 일두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에서 마르크 루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한 사실까지 밝히면서 그린랜드는 국가와 세계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그린랜드 병합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린랜드를 둘러싼 무력 시위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덴마크는 자국내인 그린랜드가 위협에 처하자 병력을 추가 파병했는데요. 덴마크 방송은 덴마크 정부가 파병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병력이 그린랜드에 도착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또한 덴마크 국방장관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를 방문해 그린랜드에서 감시작전을 시작할 것을 나토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우주방위 기구인 노라드가 급한 군용기 역시 그린랜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노라드는 군용기 파견 사실을 밝히면서도 피투피크 기지에서 진행될 활동의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 파견된 군용기들이 미국과 캐나다 중 어느 나라 소속인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이 그린랜드를 둘러싼 무력 시위가 갈수록 고조되자 유럽 역시 미국 없는 안보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폴리티커지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미국과 결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유럽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의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 안보 동맹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급하게 미래를 바라봐야 할 때라고 점점 확신하고 있다며 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일부 국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합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남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으며 키릴 드리프리예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는 대서양 동맹이 붕괴, 마침내 다보스 회의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 화제가 생겼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정부 구호와 또 덴마크를 다시 작게 그리고 유럽을 다시 가난하게 이와 같은 표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이제야 이해가 되느냐며 멍청이더라라며 원색적으로 조롱하고 나섰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선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 다보스 포럼에서는 일촉즉발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이 이제 만나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그리고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정상들이 오늘 다보스에서 대면 회동을 가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내일 다보스에 도착해 특별 연설을 한 뒤 리셉션을 가실 예정인데요. 양국 간의 대화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이 종료되는 오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주요 7개국 긴급 정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관세를 본격 부과했던 지난해 2025년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의 약 96%를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았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의 주장과 달리 관세가 미국 경제를 해친다는 지적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자책골 관세는 누가 내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총액 4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데이터 2,5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수출업체가 흡수한 관세 비용은 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관세 96%는 미국 구매자들에게 전가됐고 교역량은 줄었지만 수출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8월 러시아와 교역을 이유로 50%의 고율 관세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맞은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미국 수출이 최대 24% 줄었지만 수출 단가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각종 관세를 부과하면서 외국 기업이 관세 비용을 흡수해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관세 정책으로 약 2천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2,5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연구소에서는 관세가 수입품에 붙는 일종의 소비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마진이 감소하고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발표한 연구소에서는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며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로 미국인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국 정부의 수사와 달리 징벌적 관세의 비용은 결국 외국 수출업체에 전가되지 않고 미국 경제 자체를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주장과 상반된다면서 재개되는 유럽과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유권자 절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최근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 물가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7%에 달했습니다.